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 키워드부터 정리해보면, 미증시 AI 재료로 강세를 보였죠. 여기에 이제 우리 증시도 부분적으로 좀 반응을 했고, 또 이제 한국과 대만 주식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뭐 이런 것들도 한국의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좀 추세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구나. 이런 기대감을 좀 갖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고용과 CPI 일정이 있는데 또 FMC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앞에 두 가지는 기대감이 되는데 FMC는 혹시나 하는 걱정이 좀 있는 재료. 이게 좀 맞물리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각각 제가 내용은 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반도체, 게임, 2차 전지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가긴 했는데 종목별로 좀 편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시장에 돈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종목 내에서도 차별화가 생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그냥 보시다시피 지수는 홀짝이에요. 예, 11월 27일 이후에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반복이 되는 그런 형태가 이제 나타나고 있죠. 그 기간 동안은 지수도 박스권, 그러니까 윗단으로 보면 121선 돌파 못하는 형태로 좀 갇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반등도 아직까지는 이 홀짝 장세 연장선 정도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 패턴이 깨져야 이제 추세가 바뀌게 되는 거겠죠. 뭐 이제 영향을 준 재료부터 보면 미국에서 나온 지표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었어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그렇게 큰 변화 없었고, 미국의 국채금리도 일본이 금리 인상한다고 하면서 올라갈 요인이 있긴 했지만 국채금리 거의 미미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지표 가지고 오늘 시장이 영향을 받은 건 아니었고 종목이었죠. AMD가 무려 9.8%, 10%나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보다 우수한 어떤 제품을 냈다. 그럼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에다가 공급을 한다더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제 급등을 하고, 구글 같은 경우도 이제 AI 관련된 제미나이를 공개하면서 또 이게 또 한참 홍보가 됐죠. 그래서 주가가 또 5%나 강세를 보였고, AI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엔비디아도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증시를 초반에 상승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작동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3대 이벤트가 시작이 되잖아요. 고용지표, CPI, FMC. 그런데 이제 지표들별 올해 평균치를 보니까 고용지표는 발표 당일에 평균 0.47%포인트 올라가고 상승 확률이 60%였다. CPI는 발표 당일 0.45%포인트 올라가고 상승 확률은 73%였다. 근데 FMC는 발표 당일 0.15%포인트 하락하고, 이게 이제 FMC 직후는 시장이 괜찮았는데 파월의장의 연설만 회견만 나오면 시장에 빠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순서대로 보면 두 개가 올라가는 순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그래도 오늘 굳이 주식을 팔고 갈 필요는 없겠구나라는 기대 심리를 또 자극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들을 보면 이거는 아시아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한국과 대만을 매수한다, 이런 기사가 로이터에서 나왔는데, 대만을 더 많이 사고 우리나라를 그 다음으로 사고 인도 순인데, 한국과 대만 매수하는 거는 이유가 있다. 뭐 AI 반도체 수요에 대한 관심이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해석을 하면서 내년도에도 긍정적인 어떤 시각을 외국인들이 보일 것 같다. 이런 취지의 기사가 있었고요. 또 하나 주목해 볼 만한 기사는 일본이 내년 상반기에 금리를 올릴 거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엔달러 환율이 뚝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엔화가 강세를 보인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달러가 약세를 보이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달러 약세 보이면 달러 하락하면 우리 증시에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엔캐리 자금으로 돌아가는 거는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고, 어쨌든 그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는 점,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예를 들어서 수출이 겹치는 부분, 자동차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전 세계에서 올해 증시에서 토요타가 강하고 나머지 주식들은 상반기에 고전했었거든요. 자동차사들이. 그러니까 이게 좀 반대되는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 나올 수 있는 뉴스죠.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 시장 끌어올린 건 이 뉴스였습니다. 이게 1시 4분에 나왔거든요. 연합뉴스에서 이제 추진한다. 이게 추진했다가 아니라 할 것이다라는 식이라서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근데 잘 보면 이 뉴스 나온 게 1시 4분이었거든요. 코스닥 지수 움직인 걸 보면 그때부터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도세 관련된 매도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연말에 선제적으로 매수가 붙을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나와서 오전에는 AI가 올리고 오후에는 양도세가 시장을 올리는 그런 형태가 된 게 오늘 증시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들이 한 바퀴 다 돌았어요. 그러니까 배터리 LNF가 처음에 강하게 올라갔고, 게임즈가 이제 코인 관련된 이슈로도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소비 관련해서 코스맥스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로봇주들도 한 번 확 올라갔다가 이제 그 다음 밀렸죠. 그 다음에 엔터주가 한 바퀴 올라갔죠. 오늘 반도체주가 또 올라갔죠. 그래서 주요 업종이 한 바퀴씩 이제 다 돌았거든요.
예, 양봉 하나씩 나오면서 시장의 메인 종목이 한 번씩 다 됐어요. 한 바퀴 다 돌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대장주가 등장할 때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순환이, 그러니까 우리는 뭐 AI도 보고 뭐 양도세도 봤지만 다음 주 정도 됐을 때 이제 슬슬 이제 메인 종목이 이 중에서 워밍업을 끝냈으니까 이제 하나 정도가 좀 집중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거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에서는 오늘 외국인들이 순매수긴 한데 매수 매도 합이 3조 원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소극적인 매매인데 어쨌든 매수했고, 근데 선물은 매수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연말까지 얼마나 매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고 금융 투자는 여전히 홀짝홀짝. 이제 종목을 보면 외국인들, 제가 가장 이상적인 게 2,500억 원 이상의 순매수에 외국인들 절반 정도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는 거다. 근데 오늘 이제 거의 비슷했죠. 예, 그러고 나서 매수하는 종목을 보면 외국인들 매수에는 좀 일관성이 있어요. 업종은 삼성전자 사고, 자동차 사고, 네이버 카카오 사고, 이게 거의 고정이거든요. 가끔 조선주 선별적으로 사고, 그러니까 요 구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근데 이게 이제 금융투자가 순매수로 들어온 날은 대체로 이제 업종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대부분 다 이제 매수 쪽에 들어가 있어서 오늘 보면 뭐 LG에너지 솔루션 정도가 이제 매도 쪽에 들어가 있고 대형주는 대부분 다 오른쪽 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뭐 특징이었고, 다음에 코스닥 쪽은 외국인 투자들이 마치 무슨 비차익으로 대형주 사듯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뭐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수를 그냥 고르게 담는, 예, 뭐 코스피 비차익 매수하듯이 뭐 그런 형태를 보인 게 오늘 특징이었고요. 기관은 이제 매수 업종이 좀 심플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2차 전지 담았죠. 엔터주 3인방 다 담았거든요. 세 종목을 같은 날 하루에 다 담은 게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엔터 담고, 그다음에 바이오 담고, 반도체 담고, 세 업종을 상대적으로 좀 더 유난히 담는 그런 경향을 좀 보여서 빅3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면 오늘 고용지표 18에서 20만 사이, 지금 이제 비농업 일자리 실업률을 3.9%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임금 상승률을 전월 대비 0.3%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오늘 AI 관련해서 이게 올라가면서 빅테크가 오래간만에 강세를 보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하루 천하라고 쓴 건 반드시 오늘 AI가 올라갈 필요는 없고, 이제 다른 빅테크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빅테크를 움직일 정도의 큰 돈이 시장에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꼭 AI 관련해서가 아니더라도 뭐 다른 어떤 빅테크주들이 좀 몇 개라도 계속 시장을 좀 견인해주는 그런 모양이 나오는 게 중요하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 증시는 아직은 그냥 퐁당 장세입니다. 오늘 올라갔다라고 해도 잘 생각해보면 그냥 뭐 홀짝홀짝이라서 하루 기분 좋다가 하루는 또 하락장 걱정하고 이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다음 주에 이 패턴이 아마 깨질 겁니다. 그러니까 깨진다고 볼 때 어느 방향으로 깨질 거냐, 이거는 제가 잠시 후에 이제 데이터 이거 보면 될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오늘 뭐 특징주는 이런 거였으니까 뭐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후에 이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이 걱정하는 건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이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어떤 자금 이탈, 그 두 가지를 걱정하는 거잖아요. 경기에 대한 어떤 걱정을 반영하는 게 일종의 구리. 예,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구리 가격 동향하고 코스피 지수. 그러니까 구리가 우리나라 수출 지표하고 되게 비슷하게 가고, 그게 또 결국에는 코스피하고 비슷하게 가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리 가격이 올라가 줘야, 아, 이게 이제 경기에 대한 걱정이 완화가 됐다. 최근 들어선 중국 경기 걱정 때문에 이게 뚝 떨어지고 우리 증시도 못 올라가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구리 가격 계속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이 돌 거냐, 뭐 하락장, 상승장 이런 거 있어서 과연 돈이 돌 거냐, 이건 당연히 이제 달러 인덱스 봐야 되죠. 최근에 달러 인덱스 하락하면서 증시가 올라간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미국의 고용 지표 보고 이런 거 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이 없다, 구리 가격 올라가고, 다음에 이제 자신감이 생겼다, 달러가 빠지고, 이런 구도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뉴스보다, 그러니까 이 지표, 뭐 하루 이틀 가지고는 우리가 변화가 있으니까 애매하지만 추세로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요거를 좀 참고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제가 뭐 준비한 건 더 있긴 한데, 예, 이건 뭐 제가 다 이제 다음에 차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침체, 바이든 입장에서는 진짜 경기 침체 사활을 걸고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기 침체되면 무조건 연권 고체가 되는 시기 되고, 이제 성장이 되면 재선하고, 이게 이제 가름이 되는 거라서 보통 이제 그 새로운 대통령 임기 1년차 첫 번째 임기하는 대통령이
4년,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 해 주가는 원래는 강세를 보였어요. 근데 이제 경기 침체 얘기가 되면 저게 이제 깨지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이건 제가 다음에 시간이 될 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모닝 브리핑 매일 하고 있으니까 또 시간 나실 때 아침에도 한 번씩은 또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